그런 세대 갈등이나요, 아니면은 경제적 계급 갈등이 지역 갈등이나 인종 갈등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해법이 나오질 않아요. 모여가지고 맨날 화합하는 뭐 쇼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갈라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과도하게 일어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세대에게 정책적으로 뭐 제안하면요, 세대 갈라치기라 그래요. 그럼 해법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미디어만 계속 소비를 하는 현재 그 미디어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들고 규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 정치에서는 계속 선악 대결로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어법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의 정치에서 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세대하고 계층 갈등이 지금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상으로 봐도 세대 간의 자산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정치적 양극화도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에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적으로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즘 게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회복돼야 될 신뢰들이 있는데, 사실 국회라든지 우리가 정당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무엇인지 한번. 근데 저는 세대 갈등이나요, 아니면은 경제적 계급 갈등이 지역 갈등이나 인종 갈등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 갈등이나 인종 갈등, 우리 과거에 존재했던 그런 지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해법이 나오질 않아요. 모여가지고 맨날 화합하는 뭐 쇼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경상남도 남해랑 예를 들어 섬진강 사이에도 광양이 있는데 둘이 비슷한 동네인데 정치적 투표성이 반대로 나오면은 민주적으로 뭘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적어도 세대별로 아니면 계층적으로, 경제적 계급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어디를 지원하겠다, 어디가 서운하는 정책을 내겠다 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우리는 극대화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에게 예를 들어 뭐 일자리 위기나 아니면은 자산 취득의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뭐 제안하면요, 세대 갈라치기라 그래요. 그렇죠. 세대 갈라치기라 그러고, 갈라치기 하지 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럼 해법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젊은 세대에게 지원책을 내면서 그것이 세대 갈라치기 소리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계층이나 어떤 세대에게 과도한 혜택이 있으면 그걸 줄이자고 했을 때 세대 갈라치기 안 될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도구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뭐 사실 방법이 사라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정당 정치에서 지양해야 될 언어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낮아진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을 깰 수 있거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특정한 그룹에서 얘기하면은 혐오, 그리고 특정한 뭐 세대나 계층에서 얘기하면 갈라치기, 이렇게 하면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법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의 정치에서 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같은데, 이제 갈라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과도하게 일어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 상황에서 뭐 정치적인 양극화가 된다든지, 뭐 계층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게, 특히나 이제 미디어 소비 구조가 옛날에는 뭐 방송 3사 뉴스만 보고 이걸 준거로 해서 논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추천받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그 그룹 안에서만 사실 놀게 되잖아요. 주로 계속 확증 표현하기 생기고, 이거 뭐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하나요? 계속 자기랑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미디어만 계속 소비를 하는 현재 그 미디어 상황에서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배제, 혐오, 표현, 악마화 이런 것들이 어떤 갈라치기라는 정치적인 수단과 사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창한 문제긴 하지만, 저는 한 번은 이 디지털 플랫폼의 뭐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들고 규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 피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뜨는데, 이 순위로 뜨는데 이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뜨는 건지를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공개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누가 그걸 감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투명성 강화도 하고 의무 보고도 하고 이제 외부 감사도 하고 공시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령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소비자들이 내가 당신의 시장 지배력이 강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선택권을 주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을
그걸 선택을 해서 추천받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당신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큰 알고리즘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보고를 해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그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치권에서 뭐 양극화라든지 갈등 심화 뭐 그런 상대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문제도 한번 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과제가 있다면 무엇을 좀 하고 싶으신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까 뭐 우리가 지적했던 비슷한 거지만은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고지전이야 뭐 저라고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거 앞장서면은 제일 세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고지전은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이성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서 답을 내는 과정은 A랑 B 대안의 경쟁이에요. 예. 지금 근데 우리 정치에서는 계속 선악 대결로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쟤는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가 있어로 만들어버리는데 저는 그걸 좀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속 토론회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론을 통해서 대안의 경쟁을 할 수 있다. 대안의 경쟁을 근데 그게 막연히 아니라 A, B 이렇게 각자 대안 들고 나와서 방송에 넣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원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입법 과정에서 뭐 어떤 그래도 역할을 뭐 지역에서 많이 하겠다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당에서 최고위원이시니까 뭐 기왕에 이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이제 민주주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런 수기 협의가 가능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공론장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난, 악마화 그리고 그냥 정쟁에 활용하고 이런 현상들은 이게 보통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답답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자면 저도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허위 조작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 사회적인 책임에 거기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단은 저도 해볼 수 있는 첫 단추 아닐까 싶습니다.